이 영상 좀 보시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 한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59세 박철민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철민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들려드릴 게 있어요.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나 어떻게 임신했어?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우리 그만 만나자. 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30년 전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와 아버님의 대화예요. 30년 전 1995년 11월 22일 녹음된 거죠.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한수진. 당시 23살이었어요. 아버님과 2년 동안 사귀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임신한 걸 알고도. 철민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의 아버지도 충격받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지수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환자명 한수진, 진단명 임신 12주, 미혼모 상담 기록, 그리고 마지막 파일, 사망 진단서, 이름 한수진, 사망일자 1996년 3월 15일, 사인 출산 후 출혈.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고 죽었어요. 혼자서, 아무도 곁에 없이. 그리고 박철민 씨, 당신은 제 친아버지예요. 쿵. 철민이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숨겨진 비밀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30년 전, 박철민, 당시 29세는 중견 건설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잘생긴 외모에 집안도 괜찮았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신랑감이었죠. 부모님은 철민에게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철민아, 다음 주 일요일에 좋은 아가씨 소개받기로 했다. 아버지, 저 아직 뭐가 아직이야? 30이 다 됐는데. 어서 결혼해야지. 하지만 철민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년째 몰래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수진, 23세. 카페 알바생이었습니다. 오빠 맞선 본데? 수진이 물었어요. 응. 부모님이 강요하셔서. 그럼 나는? 우리는? 철민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나 수진이만 사랑해. 하지만 철민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맞선을 본 상대는 김윤희, 26세.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윤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철민아, 저 아가씨 정말 좋더라. 집안도 좋고. 네, 그러네요. 철민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카페 알바생. 학벌도 집안도 평범했어요. 윤희는 이화여대 졸업에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좋은데.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철민은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전화했어요. 오빠, 나 만나야 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직접 보자.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철민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수진아, 우리 아직 결혼할 상황이 아니잖아. 오빠, 나는 낳고 싶어. 하지만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왜? 내가 뭐가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이 소리쳤어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은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나 결혼하기로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랑? 맞선으로 만난 사람. 나는? 우리 아기는? 철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500만 원이야. 병원비. 수진이 봉투를 던져버렸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 아기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2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결혼은 달라. 수진이 철민의 뺨을 때렸어요. 최악이야. 넌 최악의 인간이야. 철민은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달 후, 철민은 윤희와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 300명이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 철민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곧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1996년 3월 15일 철민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입니다. 한수진 씨와 관련해서 철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수진이요? 네. 환자분이 오늘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유가족 연락처가 귀하밖에 없어서. 그리고 아기가. 철민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가 죽었다고? 하지만 철민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가면 모든 게 들통날 거야. 겁쟁이처럼 외면했어요.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2025년. 박철민은 이제 59세가 되었어요. 건설회사 부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아내 윤희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박지훈, 28세,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오, 그래? 어떤 애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철민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지수, 27세, 광고회사 디렉터. 첫인상부터 묘했어요.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인데 지수도 철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지수 씨라고 했지? 네. 식사 자리에서 철민은 계속 지수를 관찰했어요.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지수도 철민을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하려고 해요. 벌써?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저 지수 정말 사랑해요. 철민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날, 양가 가족이 모였어요. 지수의 아버지는 한태준, 61세, 작은 무역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어른.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없었어요. 지수 어머니는? 윤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언제? 제가 태어날 때요. 철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식사 전에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 철민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나 어떡해. 임신했어.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우리 그만 만나자. 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윤희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한수진과 박철민 씨의 대화예요. 30년 전 1995년 11월 22일. 지수 씨. 철민이 떨렸어요. 지수는 계속 다른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환자명 한수진, 진단 임신 12주, 출생 증명서, 아기 이름 한지수, 모 이름 한수진, 부 이름 미상, 사망 진단서, 이름 한수진, 사망 원인 출산 후 과다 출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24살에 저를 낳고 죽었어요. 혼자서 병실에 아무도 없이. 철민이 의자를 잡고 버텼어요. 그리고 박철민 씨. 지수가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제 친아버지예요. 쿵. 철민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윤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지훈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 철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윤희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 씨, 그게 정말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 아버지라고.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지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 박철민 한지수 친자 관계 99.99%. 윤희가 주저앉았어요. 지훈이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그럼 우리는, 오빠랑 저는 남매예요. 아버지가 다른 이복 남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럼 왜 계속 만난 거야? 지훈이 소리쳤어요. 복수하려고요. 뭐? 박철민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누군지 밝혀서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지수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만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나는 이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아빠, 나 어떡해. 며칠 후 철민이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윤희는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 30년 동안 속인 게 미안으로 끝나요? 나도 몰랐어. 수진이가 죽은 줄. 알았으면 어쨌을 건데요? 그 여자한테 갔을 건가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 안 해도 알아요. 안 갔겠죠. 비겁하니까. 윤희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여보, 전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사람이랑. 윤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훈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보기 힘들어요. 지훈아, 지수 누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누나가 제 누나였다니. 지훈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철민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철민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사도 사직했어요. 소문이 퍼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지훈은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비켜섰어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뭐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철민이 지수를 봤습니다. 넌 왜 그랬니? 복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니, 박철민 씨를. 복수? 제 어머니를 버린 사람, 혼자 죽게 만든 사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철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으로 끝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수가 옛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뭔데?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수야, 엄마 목소리 처음 듣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안아줄 수 없어서.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겁이 많았던 거야. 사랑은 했어. 진심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지수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낳을 수 있어서. 너는 엄마의 기적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철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지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지수야, 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을 나갔어요. 철민이 혼자 남았습니다. 6개월 후, 철민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조금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어요. 지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야, 안녕하세요. 왜 여기를? 밥 먹으러요. 지수가 앉았어요. 철민이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아버지 추천해 주세요. 아버지라고?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연습 중이에요. 부르는 거.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천천히 할게요. 아직 어색하니까. 응. 지수가 말했어요. 저 지훈 오빠랑 헤어졌어요. 완전히. 그래. 하지만 아버지는 만나려고요. 가끔씩. 정말? 네.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철민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철민은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한 달에 2번씩 식당을 찾아왔어요. 윤희와는 이혼했지만 지훈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누군가와 함께 왔어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지수의 남자친구. 네. 철민이 지수를 봤어요. 축하해. 고마워요, 아버지. 식사 후 지수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상견례 해요. 그래. 아버지도 오셔야죠. 내가? 네. 신부 아버지니까.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지수야.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철민이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이었어요. 서하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도 잃었어요. 박철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딸을 찾았어요. 한수진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녹음으로 남아 딸에게 전해졌어요. 어떤 비밀은 30년이 지나도 드러나고 어떤 죄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늦었지만 철민과 지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민의 선택이 이해되시나요? 지수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강민우와 한지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철민은 신부 아버지로서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 떨려요. 나도 떨린다. 내 딸을 보내는 게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객석에는 윤희도 앉아 있었어요. 지훈도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지수를 위해 참석한 거였죠. 피로연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박철민 씨 맞으시죠? 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한수진의 대학 동기였어요.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를? 네. 수진이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만났었어요. 그때를? 미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만약 당신을 만나게 되면.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편지였습니다. 수진의 필체였어요. 철민 오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오빠가 날 떠난 그날 정말 미워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오빠와 나의 사랑이에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지만 진짜였어요. 그래서 낳기로 했어요. 혼자서라도. 오빠, 후회하지 마세요. 오빠의 선택도 이해해요. 현실적이었던 거죠. 나는 그저 오빠와 다른 미래를 꿈꿨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만 부탁할게요. 언젠가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되면 사랑해주세요. 오빠 대신 제가 못 다 준 사랑까지 모두 주세요. 우리 아이는 죄가 없어요. 사랑해요, 철민 오빠. 그리고 미안해요. 오빠를 힘들게 해서. 수진이가. 철민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철민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지수도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란이 말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어요. 끝까지 박철민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한 건 나예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5년 후 철민은 이제 작은 한식당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우리 손녀들. 아이들이 철민에게 달려왔어요. 외할아버지, 오늘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희 좋아하는 불고기 만들어 줄까? 와, 지수가 뒤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손녀들 보니 기운이 나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였어요. 철민, 지수, 민우,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 그리고 놀랍게도 윤희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아니, 와줘서 고마워서. 손녀들 보러 온 거예요.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차갑게 말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어요. 지훈도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아버지, 저도 내년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지수 누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수가 동생을 안았어요. 당연히 행복할 거야. 식사가 끝난 후 철민이 혼자 수진의 사진 앞에 섰어요. 식당 한쪽에 작은 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진아, 맞지? 우리 딸 행복해. 사진 속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수를 낳아줘서. 뒤에서 지수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버지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저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아니야. 내 어머니 덕분이지.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철민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야. 네.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제 아빠인데. 두 사람이 수진의 사진을 함께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지수는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했고 박철민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죠. 진짜 변화는 한수진의 편지를 읽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 용서를 통해 지수도 비로소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30년 전의 선택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늦게나마 딸과 화해했고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고 한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박철민은 30년 전 수진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선택이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도망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둘째, 복수는 해답이 아닙니다. 지수는 복수로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그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한수진은 죽기 전 철민을 용서했어요. 그 용서가 30년 후 딸에게 전해졌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철민은 59세에 딸을 찾았어요. 30년이나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진짜 아버지로 살았어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섯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30년을 숨겼지만 결국 드러났어요. 거짓말 위에 세운 삶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실하게 사는 게 결국 가장 편한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과거의 연애, 숨겨진 자녀, 비밀로 묻힌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때의 고통은 몇 배가 됩니다. 박철민처럼 도망치지 마세요. 한수진처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한지수처럼 복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솔직해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모두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지수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한수진의 용서는 현실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